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1주택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처리되지 못하면서 공시가 11억 원 이상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와 상업 업무용 건축물의 매매 시장 성적표가 엇갈렸습니다. 상업 업무용 건축물 거래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임대인의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대출금 현황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누군가 먼저 읽고 흐릿하게 밑줄 쳐둔 문장에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가을이 되고 날이 선선해지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장편소설 위대한 개츠비 속에 이런 멋진 문장이 들어있는데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어보려고 합니다. 가을은 코앞에 왔고 또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죠. 자, 아침부터 우리를 설레게 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이 부동산 투자 마무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데스의 신성민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금요일의 고민 해결사 구데스의 신성민입니다. 네, 오늘 또 방송 시간 1시간 동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전화 그리고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참 많으실 텐데요. 방송으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시청자분들의 방송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몇 명 못하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 이외에 1:1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 중에서 주목해야 될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주목해야 될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답답한 고민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기 고양동에 아이파크를 갖고 있는데 이게 거의 안 오르다시피 해서 팔아야 될지 어쩌야 될지 네, 여쭤보려고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산 서구 고양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현대 아이파크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가격 상승이 좀 더뎌서 매도를 지금 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이 가격이 안 올라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세요? 예, 예. 예, 여기 거주는 하고 계시고? 예, 거주 중이에요. 아,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자, 일산 지역 중에서도 좀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좀 오르는 폭이 작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산 지역 하면은 가장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요. 자,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예. 자, 일기 신도시 하면은 흔히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재건축 생각하죠. 예. 재건축 또는 뭐 리모델링 아니면은 뭐 GTX 이런 부분을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양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일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냐 그것도 아직도 연식이 아직 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GTX 라인이라든가 이런 교통 호재를 받냐 이것도 아니에요. 즉 이런 일기 신도시 중에 일산이 가지고 있는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 호재들 자체를 하나도 못 받아요. 이게 가장 큰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현대 아이파크 자체가 일산 지역 중에서도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산도 서울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GTX가 뚫림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일산 지역 중에서도 더 외곽이에요.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자체가.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지금 가격이 안 올라서 고민이잖아요. 네네. 자, 시청자분 이거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고민 똑같이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시청자분이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주를 목적으로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갈 거라면은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거주의 목적으로만 보유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뭐 가격도 올라가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은 이거 매도하시고 갈아타셔야 돼요. 하다못해 이거 파시고 일산 신도시 중심 지역으로 좀 내려오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가격하고 일기 신도시에 속하는 일산의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죠. 자, 일기 신도시에 속하는 일산 지역 중심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금액을 보태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좀 보태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내려오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똑같은 고민 또 하게 될 거예요.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거 매도하시고 네. 일산 지역으로 좀 더 중심 지역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뭐 이런 네.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GTX라든가 이런 교통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내려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을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매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2016년도에 송파구 삼전동에 투룸 빌라를 매수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삼전동 혹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예, 57번지요. 57번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 보유 네.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셨죠? 2016년이요. 아, 그럼 그래도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6년 이상. 예, 그렇게 됐죠. 네. 자,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 전망에 네.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삼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셨나요? 네, 투룸. 투룸.
네. 네,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이시고 이거 보유하신 지 2016년도에 그럼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신축이었어요? 예, 신축이었어요. 이거 매수하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뭐였어요? 그냥 뭐 투자였죠. 그러니까 투자 중에서 뭐 거기 뭐 국제 뭐 복합 교류 복합지구가도 생기고 국제교류 뭐 복합단지. 9호선도 예, 9호선도 그때 개통되고 그래서 그냥 매수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도 그걸 팔고선을 뭘 투자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네. 그냥 그 향후 전망 궁금하고 만약에 그걸 매도해서 다른 걸 매수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계속 그냥 갖고 가는지 아니면 그래도 저기 별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2016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매도는 하세요, 지금. 네.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이거 어찌됐든 간에 투자로 매수하셨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네, 이런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는 거에는 두 가지 목적이 크게 있어요.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갭 투자라고 해요. 네, 자, 이 갭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시청자분도 아시잖아요. 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몰리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갭 투자라고 해요. 네, 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개발이에요. 네. 자, 근데 자, 삼전동 지역을 잘 아세요, 혹시? 뭐 그냥 제가 샀으니까 그냥 인터넷 몇 번 뒤져보는 정도죠, 뭐. 자, 그러면은 삼전동 지역에 이런 개발 호재가 뭐가 있어요? 개발 계획이나. 대전호재는 지금 뭐 다들 뭐 이게 모아주택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직 노후도도 너무 안 맞고 그래서 네. 잘 자, 그냥 별로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도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자, 여기 삼전동이라든가 여기 잠실동 일대가 뭐냐면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뭐 이런 연립 주택들이 많아요. 어떻게 네. 보면 단지를 다 이루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도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네, 자,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신축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노후도는 어때요? 계속 안 맞겠죠. 예, 노후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 뭐 신속 통합이 됐든 아니면은 모아타운이 됐든 역세권 개발이 됐든 이거 자체가 가능할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노후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발에 의해서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는 갭 투자. 자, 우리 시청자분 16년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지금 현재 2022년이잖아요. 네, 6년 지났잖아요. 네. 가격 올랐죠. 좀 올랐어요. 지금 시세로 딱 조금이 아니겠죠. 그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1억 이상은 올랐을 것 같은데. 1억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시청자분 매수하셨을 때 전세 끼고 매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갭 투자예요. 네. 전세 끼고 그때 당시에도 전세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됐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네. 투자 금액이 한 5천, 6천 이 정도 선에서 투자가 됐을 것 같고 지금 1억이 조금 안 되게 올랐잖아요. 네, 네. 수익률로 따지면은 어때요?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내가 그래요? 들어간 돈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다른 거랑 그렇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아파트가 얼마 올랐네. 개발 지역에서는 뭐 몇 억씩 올랐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는 돈이 작게 들어갔잖아요. 우리 시청자분은.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여기 지역은 갭 투자로서는 들어가도 되는 지역이지만 개발로서는 개발이 되기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딱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축이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도 신축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 집하고 신축 주택하고 어디 선택할 것 같으세요? 신축을 하겠죠. 신축으로 가겠죠. 네, 예, 임대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런 갭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신축 주택을 사가지고
한 6년 차, 7년 차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매도하셔갖고 수익을 실현하는 게 제일 나아요. 왜? 그 이상 지나가잖아요. 그럼 노후화돼서 건물이 확 노후화돼 버려요. 네. 그렇다 보면은 팔기도 어렵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하셔가지고 투자 수익 실현하세요.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르게 투자를 생각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매도하셔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뭐 투자를 하신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 앞으로 이슈가 될 거는 개발될 지역이에요. 네. 그런 지역으로 가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자,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하셔가지고 투자 수익 실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매수 가격보다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요.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상승 가능 여력이 조금 더 큰 지역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참고해 보시고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상담 신청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시 성동구 마장 현대아파트를 이제 거주 겸 투자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해서요. 아, 성동구에 있는 마장 현대아파트 거주도 하시면서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저기, 네? 거주 겸 투자로 매수를 하려고 아, 하는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거주 겸 투자로? 네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하신 게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괜찮을까 해서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아, 네. 예, 매수는 찬성이고요. 네네. 대신에 매수 시점은 조금만 네. 늦춰주세요. 네. 매수 시기는 조금 늦춰주시는 게 맞아요.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조금은 네. 부동산 조정기라든가 아니면 하락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당분간 이게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대신에 매수 찬성이라고 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여기 마장동 일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왕십리 지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왕십리 지역의 부동산 분위기 자체는 좋아요. 왜? 왕십리 지역 하면은 지하철 뭐 5개 노선 지나가고 교통이 워낙에 좋고 주변 환경이 워낙에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 지역은 좋은데 여기에 GTX라든가 아니면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호재가 많다 보니까 왕십리 지역은 좋은데 이 왕십리 지역을 좋다고 표현하는 지역이 있어요. 왕십리역을 기점으로 해서 밑에 지역 행당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왕십리 지역 일대에 있는 도선동이라든가 이 왕십리역 위쪽에 있는 마장동 지역 이 세 개의 지역이 좀 괜찮아요. 근데 이 왕십리역 일대에서 보면은 마장동이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장동 일대를 보면은 뭐 마장 축산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이 소규모 이런 작은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어요. 아파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 이 마장동 일대예요. 그래서 수요가 좀 많아요. 여기 지역은. 그래서 이 마장동 일대에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이 수요들 자체가 과거에는 대부분 실수요자들 또는 아니면 임대 수요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마장동의 개발이 좀 개발 계획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 신속통합도 지정이 됐고, 뭐 한전부지 개발이라든가 마장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마장동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이라든가 이렇게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실수요자나 임대 수요들이 많은데 플러스 해가지고 투자 수요도 투자 수요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지역이 마장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요들이 늘어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오르는 상승폭이 다른 지역에 왕십리 지역의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작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투자 수요가 작고 실수요나 임대 수요 위주로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주춤하게 조금 작게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투자 수요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어느 정도는 조금 괜찮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주춤하잖아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좀 늦추라는 얘기예요. 음. 최소한 올해 뭐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지켜보면서 매수 네, 네. 타이밍을 조금만 늦추세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뭐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거주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투자 계획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가격은 네. 결국은 상승할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건 매수해도 좋은 아파트고요. 다만 네. 매수 시점만 좀 늦추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방송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의 방송 고민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채택되지 못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릴 거고요. 또 특히나 이번 주에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동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재개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어떤 사업들이 좀 유망한 사업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들이 이렇게 개발로 진행될지 최근에 재개발을 하면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세권 개발이 주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로 진행될 만한 그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인지 그리고 이렇게 지역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노후도는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수익성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또 앞으로 투자로서 본다면은 앞으로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어떤 지역이 핵심 지역이 될 건지 이런 지역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반기 이 부동산 투자, 부동산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1대1 대면 상담을 통하셔서 조금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용산 사는 데가 용산인데요. 네. CJ 나이파크 시험 매매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데. 용산의 CJ 나인파크 이걸 지금 예. 가지고 계시는데 팔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매수를 하실 생각이세요? 팔 생각이에요. 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쪽을 봐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는 예. 거죠? 예. 네, 거주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형 세를 내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10여 년 그자 살다가 세 줬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전망 궁금하실 텐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용산 CJ 나인파크 맞으세요? 예.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2007년도가 했을 거예요. 2007년도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거주를 하신 거예요? 예, 살다가 그냥 돈 식구라 살다가 그래서 세 내줘버렸어요. 세 주고 있고? 예. 예, 지금 그러면은 가장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매수를 그냥 매도를 이제 매도라고 해서 파는 것보다 매도로 예, 매도라고 하잖아요. 합니다. 예, 매도를 하려면 뭐 지금이 뭐 내려간다고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뉴스 나오니까 또 그 연수도 한 14년, 15년 된 게 또 매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거예요. 아, 좀 연식도 오래되고 그다음에 집값이 예. 떨어진다고 하니까 예. 고민이 되셔가지고 지금 전화 주신 거예요? 예, 주상복합이 또 다른 아파트보다도 복합은 많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네.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많이 올랐는데 그것이 주상복합은 어째 옛날 집이라고 하면 많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거 어떤 부분인지 알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 고민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요. 네. 앞으로 거가 용산이 그쪽이어서 앞으로 전망도 한번 봐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있으면 기다리면 또 좋은 호재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예. 자, 일단 예. 우리 시청자분 고민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자, 예. 일단은 보유하세요.
예, 예. 더 보유하시고 자,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하신 게 호재라고 하셨잖아요. 예. 자, 이 호재가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써드리기도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호재는.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나오는 집값이 떨어질 거다. 예, 그리고 연식이 오래돼서 또 이게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가격이 적게 오른다. 이 부분은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자, 이런 거 고민 너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값이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라는 거는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동안은 많이 상승했잖아요. 예, 자, 어느 정도는 조정은 거쳐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조정 기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조정은 될 거예요. 자,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은 될 거예요. 자, 네. 그런데 가격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질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는 않아요. 특히 용산 지역은. 예. 예.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아버님 시청자분. 자, 예. 용산에 되게 오래 사셨잖아요. 예. 자, 용산을 통틀었을 때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된 지역일까요? 그렇고 용산은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또 아니에요. 공급이. 예, 용산은 예. 주택,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맞아요. 용산 지역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는 해요. 근데 이 아파트 수요가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용산이 개발 호재도 많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에 비해서 거주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나마 여기 신계동 일대라든가 이 일대는 좀 낫잖아요. 예, 예. 나머지 지역, 뭐 물론 이제 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렇지만 저기 한남동 그쪽으로 넘어간 거 말고 여기 지역에서만 놓고 보면은 예, 예. 여기가 학군이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편의 시설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예, 이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주 환경이 좋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폭 자체가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는 폭 자체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작아요. 예, 예. 대신에 가격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개발 호재들. 예, 예. 개발 호재들이 너무 많죠. 예. 자,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CJ 나인파크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국제업무지구 있잖아요. 예, 예. 예, 국제업무지구 지금 현재 개발 진행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끝나고 CJ 들어가요. 나인파크 바로 위쪽에 보면은 뭐 원유로라든가 효창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지금 어때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길 건너서 지금 1호선 라인 길 건너 가지고 용산 민족공원 조성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여기에 뭐 정보사 부지라든가 수송사 부지라든가 개발될 게 너무 많아요, 용산은. 예. 자, 용산에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는 지금부터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뭐냐면은 자, 매스컴에서 집값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안해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자, 가격은 조정될 거예요. 그거는 비켜갈 수는 없어요. 예. 가격은 조정된다 하더라도 그래 그냥 조정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가격은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알아들었죠. 예, 시청자분 너무 이런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 방송 매체들이 많잖아요. 예, 예. 이거에서 얘기 나오는 부동산 가격 대폭락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너무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올라갈 적은 결국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우리 시청자분 저보다 연배가 많잖아요.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안 오른 부동산 있어요? 다 올랐죠. 예, 결국에는 올랐다 상승했다 올랐다 상승했다 아니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결국에는 올라요.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또 아파트가 또 올라갑니까? 매들 언제 있을 텐데 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정기 부동산이 하락 시장이잖아요.
예, 예.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아. 내년 상반기 예. 상반기 전후로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뭐 국제 경기라든가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시장이라면은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대책들 자체가 부동산은 특히나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고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주변에 호재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냥 예.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가치 더 높아질 용산 지역이니까요. 꼭 찾고 좀 보유를 하시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이번에 의정부 쪽에다가 청약을 넣은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예비 순번을 받았는데, 네. 아순번이어가지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여요. 네. 예, 근데 요즘 금리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음. 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입지에 비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한 걸로 보이는데, 네.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의정부에 지금 청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네. 아파트 지금 받으셨나요? 예, 의정부 브라운스톤 리버뷰라고 해서요. 네. 저기 장암지구 쪽에 있는 하청약 단지입니다. 네, 브라운스톤 리버뷰 지금 매수 만약에 청약이 된다면 매수해도 될지 앞으로 전망 네.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 네네. 상담 받아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청약이 앞순이세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뭐 당첨이 될 것 같으신 거예요, 지금? 그 청약 특공에서 지금 미계약된 물량이 35세대가 나왔는데, 네. 제가 그 안에는 들어가지고 저까지는 무조건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예,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고민하는 게 지금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자본은 1억 정도가 마지노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게 된다면은 나머지 이제 분양가만 봤을 때는 3억 4천인데 이제 네. 취등록세라든가 아니면은 발코니 확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한 3억 6천 8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 고려했을 때 이게 제가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이걸 갖고 가면은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그 버틸 생각은 있는데 이제 이거 좀 오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특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거주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지금 이거 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임대로? 아니요, 지금은 이제 전세에 살고 있고요. 예, 예. 이제 직장 근처로 해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데, 네. 이제 그 의정부 쪽에서도 직장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냥 3, 4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여가지고요. 네. 예. 자, 그래서 그럼 만약에 결국엔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네요. 여기 거주도 하시면서 네네.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갈지가 궁금하신 거고, 네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거를 청약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예. 그거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걱정인 거는 이제 금리가 네. 앞으로 뭐 주담대가 뭐 7%, 8%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 원리금 상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네. 한 달 소득이 한 3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한 150만 원? 그냥 50년 상환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주담대 LTV 80%에서 50년까지 상환을 기간을 늘릴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이게 그 비용을 내면서 이제 버티는 기회 비용도 있잖아요. 네. 그거만큼 이 부동산이 이제 상승 가치가 있는지가 또 의심이 돼가지고
예, 그걸 좀 중점적으로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청약이 무조건 되실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이거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약을. 매수라고 할게요. 네. 매수. 네네. 매수를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시는 게 맞고요. 청약 받으시는 게 맞고 네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하시는 게 어찌됐든 간에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아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네. 거주는 하셔야 되는데 네. 여유 자금이 1억 정도밖에 없으면 어찌됐든 전세 자금 대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출이라는 거는 얼마에 받냐의 차이긴 하지만 대출이라는 거는 일으켜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자, 일단은 거주의 개념을 가지고 이거는 청약을 받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올라갈지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자, 보세요. 가격 자체는 상승은 할 거예요. 네. 근데 왜 가격이 상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주변의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분양 가격 자체가 싸요. 예. 예, 분양 가격이 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입주했을 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네. 자, 예. 그러면은 가격은 상승해요. 근데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게 분양 가격이 싸서 주변 시세하고 키 맞추기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격에서 더 상승할 거냐? 물론 상승은 또 할 거예요. 왜? 네. GTX라든가 호재가 의정부에서는 GTX 호재가 가장 크잖아요. 예. 자, 어찌됐든 GTX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상승폭 자체는 작을 거예요. 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뭐 때문에 올라요? 분양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무난하게 올라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5천, 2억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주변 시세보다 한 1억, 2억 싸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난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상승을 얼마나 할 거냐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상승폭이 작다는 얘기예요. 좀 네네. GTX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약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거주를 하셔야 되고 어디에서 네. 거주를 하든 내가 집을 사가지고 거주를 하든 전세를 네. 거주하든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대출이라는 거는 바뀌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대출에 대한 이자 자체는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청약을 받는 게 맞아요. 아, 예. 기회비용 같은 걸 고려했을 때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자, 봐보세요. 예를 들어 네. 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네. 현재 대출을 받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출을 받는다면은 한 3억? 네. 아니 3억에서 3억 5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취등록세 이런 거 등기비용 다 하게 되면은 3억 6천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3억 5천 정도 생각을 할게요. 네네. 최근에 금리 자체는 한 5%대까지 조금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좀 낮기는 하지만 그냥 네. 기본적으로 5%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1년에 한 달에 아까 150만 원 정도 낼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예.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예.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네.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뭐 많은 전문가들마다 네. 틀리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금리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네. 경기를 좀 보면서 금리를 조정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은 연말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7%대, 뭐 8%대 이렇게 올라가냐?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만약에 이 금리를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은 무조건 이거는 가져가는 게 청약을 받는 게 맞아요. 아. 예. 그리고 의정부 지역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지역 있잖아요. 뭐 저쪽 밑에 네네. 호원 지역이라든가 의정부역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밀락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지역들 자체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 네. 지역 자체가 예. 투자 수요가 많다기보다는 실수요자들 이런 이 임대 수요나 이런 수요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하락한다 하더라도 작은 폭일 네. 거예요. 오히려 불경기 때는 이런 의정부 지역 같은 지역이 더 나아요. 떨어지는 폭이 상승폭이 작으니까 실수요자들이 받쳐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지금 또 걱정인 게 만약에 제가 정 못 버틴다면은 이제 전세 세팅을 하고 네. 저는 이제 월세를 살까 이런 거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지금 거기 의정부 센트럴자이라고 해서 그 의정부 앞에 네네. 있는 밑에 쪽에 대장 있는 거? 아파트, 예, 대장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 그 같은 평형수 대비 이제 매매가가 6억 1,000인가 5억 7천부터 형성이 돼 있고 네, 한 6억대 가지 않나요? 실거래는 지난달에 그렇게 찍혀는 있는데 호가는 요즘 많이 떨어져서 5억 7천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이제 2019년도가 2020년도가 7억대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저도 이 최고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한 3억이나 저렴 한 거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일단 청약을 넣긴 했는데 자, 또 보니까 전세 똑같아요. 매물은 우리 시청자분 지금 가격이 예. 약간 주춤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호가가 떨어지고 네. 있으니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의정부 지역이 지금 현재 네. 어떻게 보면은 분양하는 단지들이 좀 많아요. 네. 지금 현재 이거 브라운스톤도 재개발한 거잖아요. 네네. 주변에 이제 뭐 장암 재개발 구역이 앞으로 세 개인가 더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입주하게 되면은 신축 아파트들이 많아지기는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의정부는 수용을 해요. 왜? 쉽게 말씀드리면 의정부는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의 배드타운화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네. 왜냐하면 의정부가 자족 도시라든가 아니면 업무 단지가 많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배드타운화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격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자족 도시들 자체는 가격이 크게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뭐 호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조정을 너무 계속 급하게 깊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대출을 얼마 받았을 때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될지 안 될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한다 그러면 무조건 받으세요. 네. 예. 이런 부동산 조정기가 끝나면 의정부 지역은 좋아져요. 그리고 워낙에 분양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거 하나만 따져보시면 돼요.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거고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청약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GTX 호재의 기대감은 이미 좀 반영이 된 상태라서 상승 여력이 크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는 지금 청약 받으셔도 괜찮겠다라는 답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저희 실거주 중인 아파트가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번동주공 4단지예요. 네. 22평짜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2014년에 2억 조금 넘게 주고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조정기가 온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사고 나서 이제 지금 가격도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네. 이게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지금 30년이 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재건축 바라보면서 좀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렇죠. 좀 이제 매도를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좀 갈아타야 하는 건지 이제 그것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올해 또 거주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번동 주공 4단지라고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2014년도에 매수하셨으면 이제 거의 한 8년 차, 네네. 9년 차 정도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가격도 어느 정도 올랐고 그리고 또 이제 조정 기간도 온다고 하니까 지금 매도해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 거고 그다음에 네네, 뭐 이제 맞아요. 30년 차가 넘었으니까 네.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이런 재건축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시는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매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 매도하지 말아요? 예,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네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주공 아파트잖아요. 네네. 주공 아파트들 중에서도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30년 차가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 얘기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재건축 얘기는 무조건 나오는데 이 재건축을 한다면은 네. 사업성 네. 또는 투자성 네. 이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청자분한테 돌아오는 거는 투자성이 좋냐 안 좋냐 이거예요. 네, 맞아요. 사업성이 좋아도 투자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지들도 있긴 해요. 근데 투자성이 좋냐 따졌을 때 투자성 자체, 투자 가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네.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맞고 특히나 재건축은 지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 네네. 장기 투자 아니면은 뭐 실거주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자, 재건축은 뭐 5년, 10년, 뭐 빨리 되면 10년 안에 되는 단지들이 또 있긴 하지만 네. 10년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네. 재건축이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번동주공 4단지는 진행은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투자성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라는 거고 지금 현재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앞으로 일은 모르잖아요. 내가 네네. 중간에 이걸 끝까지 가져간다고 했는데 중간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앞에 일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재건축에서 규제가 많은데 가장 큰 규제가 뭐냐면은 10년 보유. 네. 자, 10년 보유, 네. 5년 거주예요. 네. 자, 이거를 갖추게 되면은 재건축 사업에서는 뭐든지 어느 때든 내가 팔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재건축 규제 상황에서도. 네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 2014년도에 매수하셨으면 거의 8년을 사셨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2년만 더 있으면 이 조건을 다 충족하잖아요. 그 그러면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냥 팔고 나가셔도 돼요, 우리 시청자분은. 그리고 더군다나 본동주공 4단지는 재건축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뿐만 아니라 투자성 자체가 워낙에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대지 지분을 따졌을 때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좀 다만 아까 22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22평이 좀 좁아요. 네, 가족이 맞아요. 살기에는. 그래도 네네. 소위 얘기하는 몸테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거 네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네네.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어쩌네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눈여겨보지 마시고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가격은 많이 올라갈 거니까요. 네네.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보유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하였는데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1시간으로 좀 짧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화를 주신다면 저하고 만나가지고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부동산 매도가 고민이신 분, 아니면 세금, 아니면 투자가 고민이신 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재테크 전략을 새롭게 짜보시고 또 특히나 이번 주에는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중에서도 이 재개발, 특히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게 이런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된다 궁금하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신다면은 앞으로 이런 투자 가치가 좋은 소규모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재개발이 됐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이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